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5년도 제3회 정기기사 실기 문제풀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다 잘 보셨기 때문에 워낙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잘 달았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문제풀이 하면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랑 똑같기 때문에 전체 문제 중에서 단 두 문제, 한 문제는 이제 변형 문제가, 하나는 이제 처음 보는 문제가 되겠지만 여하튼간에 평형 삼상회로에 변류 B가 주어졌습니다. 100대 5라고 주어져 있고요. 변류기 두 개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였다. 접속한 거 보니까 이거는 가동결합이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 가동결합되어 있고 전류계의 지시값이 4A라는 얘기는 여기가 4A라는 얘기고, 그럼 2차 측에 있는 전류인 IA나 IC 역시 4A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1차 전류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1차 전류는 2차 전류보다 당연히 변류비의 배수만큼 더 커지겠죠. 그래서 다른 건 볼 게 없고요. 가동결합인 관계로 2차 측의 전류가 4A다. 2차 측의 전류에다가 변류비 100대 5, 5분의 100을 대입했더니 80A가 되었다. 그래서 1차 전류는 80A라고 나왔던 너무 쉬운 문제 충분히 다 맞췄으리라 믿고요. 2번 문제 갑니다. 어느 수용가가 당초 역률 지상이고요. 80%로 75kW의 부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부하 역률이 60%인 55kW의 부하를 증가하여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나왔어요. 되었다 하고 나와 있네. 이때 콘덴서로 합성 역률이 95%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용량은 몇 kVA인가? 단 개선 전후 부하의 유효 전력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랑 똑같은 문제가 될 거고요. 이제 결론적인 얘기는 컨덴서의 용량을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에다가 들어갑니다.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요 얘기죠. 이때 P값은 항상 킬로와트로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하나가 75, 또 하나가 55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값은 130kW라고 결정이 되어 있고요. 개선 후의 역률이 95%라고 0.95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인 세타 2까지도 구할 수가 있다, 주어져 있다 라고 볼 건데, 문제는 바로 요거죠. 코사인 세타 1 개선 전에 역률을 구할 수가 있느냐, 요걸 먼저 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주어진 75kW를 통해서 무효 전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55kW의 역률값 나와 있으면 여기서 무효율 값을 구하셔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 1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렇다면 PA분의 P꼴이 된다. 그래서 PA는 루트 P의 제곱, 유효분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의 합이 되겠죠. 거기에 유효전력이 될 텐데 여기서 주어진 거는 토탈 개념으로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토탈 개념이다. 그래서 유효전력 같은 경우에는 두 친구의 합인 130이 나와 있는데 합성 무효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네가 계산할 수 있니? 그 정도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75에 대해서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계산을 넣어주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무효전력, 첫 번째 무효전력이 나올 거고요. 역시 55kW 주어졌으면 코사인분의 사인 해가지고 무효전력을 구하셔야 된다. 그 값이 129.583 kilo 버려봐 하고 나온 거고요.
유효 전력은 이미 구한 대로 130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개선 전에 합성 역률을 구할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130의 제곱 플러스 합성 무효 전력인 129.58의 제곱으로부터 분해 130 했더니 0.708 하고 개선 전 합성 역률이 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컨덴서 용량을 구하시면 된다. 유효 전력 합성 130에다가 지금 얘기했던 0.708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708의 제곱 마이너스 95%로 계산한다고 했네요. 0.95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5의 제곱 해 주었더니 86.942 kVA라고 하는 바로 필요한 용량 개선하려고 하는 컨덴서의 용량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셋째 자리에서 나가리 해서 0.94 하고 나오게 되었다. 결국은 86.94 kVA 용량을 가진 컨덴서를 사용하면 이렇게 합성 역률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기본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뭐 온전히 점수 5점 충분히 획득할 수 있었던 문항이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그림에서 B점의 차단기 용량을 결정한 겁니다. 100MVA로 제한하기 위한 한류 리액터의 퍼센트 리액탄스는 몇 프로인가? 기준 용량은 2만 kVA. 따라서 여기 보시면 병렬 연결되어 있는데 기준 용량과 같은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요 우리 퍼센트 리액탄스 G1 이 친구만 변형하면 되는 거였다. 그래서 PS를 구하는 공식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PN 이런 값이 나오는 거였죠. 그때 여기에다가 퍼센트 리액탄스 이게 바로 한류 리액터가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는 값이 결정 나 있습니다. 100이라고.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한 후에 그 값이 나올 텐데 요 값을 구할 수 있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세 개를 하나로 만들면 되는 건데 다행히도 기준이 2만이기 때문에 두 친구는 손댈 필요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2만으로 우리 교재랑 똑같이 수치까지 똑같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었고 2배를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도 2배를 올려주면 된다. 따라서 30%가 병렬 연결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3분의 30,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10%가 나와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다 얼마짜리의 퍼센트 리액탄스를 달아줘야 기준 용량은 주어져 있습니다. MVA로 얘기하니까 얼마라고 하면 돼? 뭐 20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0이고 100이고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얘가 얼마기만 하면 되느냐? 바로 10%가 되면은 넘어가서 20이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네가 알고 있니? 해서 전체적인 얘기 한번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풀이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기준을 20MVA로 환산한 합성 리액턴스를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둘은 기준하고 같기 때문에 이 친구 자기분의 기준 곱하기 자기라고 했던 기억하죠? 네, 그래서 거기다 자기분의 10분의 기준 20MVA가 되고요. 곱하기 자기분의 기준 곱하기 자기 퍼센테이지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 30이고요. 기준하고 같기 때문에 G2, G3의 리액탄스 값은 30 동일하게 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합성 리액탄스를 바로 여기다 대입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10 나올 거고요. 위에 100 곱하기 20이니까 얘가 얼마기만 하면 되는 거다. 10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로 전개가 되어 있다. 산수만 할 줄 알면 되는 거고
교재랑 워낙 똑같았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10%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였고요. 이번엔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코로나가 이제 유행하려고 슬슬 이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나와야 될 문제다라고 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고 단답형으로서 답내기가 정말 쉬웠던 이야기들만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풀었다. 교재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계전압 E0라는 거는 2, 4, 3 했죠. M0, M1 델타 D 로그 10의 R분의 D. 그래서 우리한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D 값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이제 델타가 뭐냐 그러면 상대 공기 밀도라고 했던 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M안이 나와 있는 M안이 날씨에 대한 계수가 날씨 계수라고 했었죠. 뭐 값은 1에 거의 가까운 값 0.97, 0.98 날씨가 흐리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친구고, 질문은 M0는 무엇에 의한 계수인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선의 표면의 상태 계수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전선 표면의 상태 계수. 어떤 식으로 뭐 표면자 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상태 계수라는 거. 무엇의 전선의 표면의 상태 계수. 그래서 이게 어차피 값이 M0의 값도 거의 1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 눈이 오고 뭐 먼지가 많이 끼고 해서 표면에 뭐가 더러운 게 붙어 있다 하더라도 0.97, 0.98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친구 기억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 얘기였고요. 세 번째, 코로나에 의한 장애의 종류 두 가지만 써냅니다. 그럼 당연히 첫 번째는 코로나 손실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도장애,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일어난다고 얘기해 드렸었고, 코로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주요 대책 두 가지, 다도체, 복도체를 채용한다.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바로 요 D값이 결정적이다. 가성근구를 개량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어느 걸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개량근구를 한다라는 말 써도 괜찮고, 그래서 복도체 사용하고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라고 쓰셨다면 온전하게 6점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중선에 대한 장점, 단점을 가공선과 비교하여 열거하여라. 그래서 총 4개씩을 적어달라고 했네요. 배점은 8점, 4개, 4개 다 적으면 8점. 못 적을 리는 없겠죠. 뭐 워낙 장점이 많으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4가지를 정해놨고, 다른 거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마 답에 가까운 답을 썼으리라 믿어집니다. 외부 기상 여건 등의 영향을 받지 않죠. 지중으로 갈 테니까. 차폐 케이블 사용으로 인해서 앞에 얘기는 빼도 됩니다. 유도 장애를 경감시킬 수 있다. 또 충전부 절연으로 안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또 동일 루트에 대한 다회선을 시설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이런 얘기 적어주면 좋겠죠. 경관이 수려해진다, 이런 거 적어도 되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고시 얘기입니다. 고장점 발견이 어렵고, 복구가 어렵다. 일일이 다 파야 되니까. 그다음에 건설 비용이 고가이다. 또 하나, 동일 굵기의 가공 선류에 비해서는 송전 용량이 작다. 송전 용량이 작다라고 했으면 되고요. 또 건설 기간이 길다라고 적었으면 되는, 충분히 8점 감사합니다 하고 아마 답안을 적었을 겁니다. 이게 5번이었고요. 6번 갑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 나와 있네요. 내부 고장 시 발생하는 가스의 부력과
절연유의 유속을 이용하여 변압기 내부 고장을 신속하게 검출. 내부 고장 검출. 그러면 개전기는 불즉 개전기라고 했던 거. 불즉 개전기. 아유 세상에. 감사합니다. 배점은 5점. 5점 충분히 아마 획득했으리라 믿고요. 자, 7번 갑니다. 50Hz로 사용하는 전력용 커패시터를 동일 전압에서 60Hz로 주파수가 증가되었네요. 이때 충전 전류는 몇 배 증가하는지 계산하여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풀어봤던 문제. 그래서 IC는 오메가 C2 뭐 이렇게 나갔었죠.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에 집중해달라. 오메가는 2파이 F. 그래서 우리 충전 전류는 주파수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그래서 50이 60으로 바뀌었다면 당연히 1.2가 나오겠죠? 1.2배만큼 몇 배라고 물어봤네요. 증가하였다라고 적었으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 전류가 2파이 FC2 해서 주파수와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다. 그래서 비례니까 60분의 120, 1.2배 증가라고 답을 쓰셨으면 됩니다. 요거에다가 바로 답을 내셨어도 아무 상관없고요. 위의식까지 안 적어도 상관은 없다. 근데 위의식 물을 수는 없을 테니까 이렇게 답안을 써서 1.2배라고 적었으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8번입니다. 약간 변형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출제자가 조금 장난은 쳤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보통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kVA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설비 용량 킬로와트라면 역류를 가지고 뭔가 손을 좀 대줬어야 돼. 나눠줬어야 되는데 질문이 킬로와트야. 따라서 역률이 여기서는 대입될 일이 없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분명히 또 후가닥 넘어가 갖고 속지 않았을까? 그게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본다면 부등률은 개체합 합체였으니까 질문은 부등률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을 물어봤어요. 따라서 1.2분의 전력을 구하려니까 1.2분의 시그마 하고 나왔던 거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두 개 나왔네요. 두 개. A, B 수용가 두 개 있고요. 1.2분의 250 곱하기 0.6, 150 곱하기 0.8 그래서 225kW. 더 쉽게 냈는데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kVA에서 역률값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도 있었다. 배점은 5점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라서 도리어 제가 더 걱정이 됐던 문제 실수가 없었기를 바라봅니다. 9번째, 축전지의 충전 방식 5가지를 쓰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 간 때문이야. 약국에서 쓰는 회복 충전 방식, 자동차에서 쓰는 부동 충전 방식, 편의점에서 쓰는 그렇죠. 균등 충전 방식. 보통 쓰고 보통하고 다 그러면 아는 대로 순서는 상관없다고 그랬고요. 더 중요하다 이런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 싸그리 다 적어줍니다. 쪼잔한 사람이 쓰는 세류 충전 방식, 편의점 급소, 핸드폰 균등, 보통 쓰는 보통, 자동차 부동, 쪼잔한 놈 세류 했던 거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점은 5점이고요. 약국에서 쓰는 회복까지 해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없다고 내 분명히 교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5개나 쓰라고 했습니다. 자, 10번 들어갑니다. 어떤 공장에 어느 날 부하 실적이 하루에 사용 전력량하고 나와 있네요. 150이며 하루에 최대 전력은 10이고요. 최대 전력일 때의 전류값이 30A였다. 다음 물음에 갚아라. 이 공장은 전압이 220이고요. 유도 전등기를 부하 설비로 사용한다고 하였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그래서 부하율 물어봤습니다. 부평제. 그래서 평균 전력 같은 경우에는 하루니까 사용 전력량을 시간 24로 나눠달라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1부하율 구라고 그러면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부평제. 평균 전력은 사용 전력량을 24로 나눠라 그랬으니까 24가 바로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최대 10 곱하기 시간 24분의 하루 동안 사용 전력량은 150 곱하기 100 해서 62.5%라고 하는 1부하율이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고요. 두 번째는 최대 공급 전력일 때의 역률은 몇 프로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역률은 PA분의 P꼴이고요. 퍼센티로 물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100. 그래서 루트 P상전력 어떻게 할 거야? 루트 3 V I 꼴로 구하겠다. 루트 3 곱하기 전압 220에다가 그때의 전류 30분의 유효 전력 나와 있습니다. 10kW만 곱하기 100 했더니 87.477. 뭐 우리나라에서는 쳐주지 않는 역률값이 나오고 있네요. 95, 96%는 나와야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역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건 뭐 중국, 저 일본, 저 미국 같이 좀 후진 나라들일 때 이런 값이 나온다. 국뽕인지 알겠지만 실제 관계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었고요. 다음은 11번 229 나와 있습니다. KVY 중성점 접지 방식 3상 4선식이라고 얘기했고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229이라는 거는 상간전압이다라는 거 정도는 아셔야 되고, 수전 용량이 750kVA일 때 인입구에 MOF를 시설하였다고 한다. MOF의 변류비와 변성비를 계산하고 주어진 표를 이용하여 선정해달라. 그래서 분명히 위아래 두 개, 위에는 전류비, 밑에는 변성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차는 무조건 5와 110이 나올 거고요. 그러나 전류의 여유율은 25%, 25%면 1.25를 곱해달라. 그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격 1차 전류 전압은 계산값에서 전류든 전압이든 가장 가까운 값을 선정해달라 해서 비율 찾아달라. 그 얘기예요. 1차 전류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2차는 저기에 나와 있는 성간을 루트 3으로만 나눠주면 1차 분명히 상에 관한 전압이 될 테니까. 그래서 1차 전류를 구하면 됩니다. 1차 전류 I1은 루트 3 V분의 PA에다가 25%의 여유니까 1.25.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뭐 10의 3승, 10의 3승은 둘 다 키로니까 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229 22.9분의 750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유율 25% 1.25. 0.25 곱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1차를 붙은 사람들인데 23.64. 23.63은 가까운 값이라고 했으니까 20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2차는 항상 5가 나올 거고 20대 5라고 나올 거고요. 전격 1차 전압이라는 거는 229 나와 있는 값 성간이죠. 그거를 루트 3으로만 나눠주시면 됐던 거. 이미 결정 나 있던 값이죠. 그래서 13,200V. 2차는 당연히 110하고 나오는 얘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132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류비는 20대 5고요. 변성비는 13,200대 110 하고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살펴봤고요. 다음은 1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는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이런 지저분한 것까지, 너저분한 문제까지 낼 줄은 몰랐습니다. 또 만점 받으면 좀 섭섭하니까 5점 날렸네요. 그래서 평형 삼성 회로를 운전하는 유도전동기 회로를 이 전력계법 하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야 맞췄다라고 했겠지만 질문이 무효전력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무효전력을. 안타깝네요.
하나는 300, 하나는 30, 하나는 20와트로 유효 전력이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무효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루트 3에다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주시면 됩니다.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달라. 방향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루트 3에다가 W1 마이너스 W2 바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17.3이 버려봐 하고 나온 요런 문제. 저는 요거를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5점은 깎이고 시작했습니다. 다음 13번. 다음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감리원의 배치와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빈칸을 채워보라고 합니다. 감리업자 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감리업자 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에도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를 역시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또 받아야 한다. 발주자 확인, 발주자 확인.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 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제일 무서운 거죠. 제시공이 나옵니다. 다시 지어 임마. 제시공. 이렇게 되는 답이 감리 문제. 그래서 감리 문제 역시 5점 버리고 시작했죠. 그래서 10점 버리고 90점 만점에서 우리는 시작을 했던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30일 제시공.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3문제, 저한테 배운 1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아쉬운 건 이제 테이블 스펙이 보통 3회 때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 문제의 수준을 낮춤으로 해서 배점을 지금 상당히 높은 건 8점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이 다 5점, 6점 하나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문제 수를 늘리는 바람에 테이블 스펙이 마지막에 낼 때는 보통 배점이 10점 이상인 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아예 빼고 단답형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한 것 같아요. 뭐 긴 풀이를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업 중에 제가 재미나게 또 표현하면서 알려드리는 나의 노하우는 수업 시간에 들으시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답을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26년도 시험을 원하신다면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 누구한테 배우건 무엇을 배우건 나의 복습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담보한다. 잊지 마시고 복습만이 살 길이다. 열심히 해서 꼭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돼지 물러가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인사하는 사람 꼭 떨어져라. 수고하셨습니다.